이번에 처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첫 번째 주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특히나 이렇게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 사기죄에 대해서. 근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저 변호사 입장에서는 고소인 입장도 대변하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피고인 입장에서 숙지해야 될 부분 어떻게 변소해야 될지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사기죄 가장 흔한 사기죄 유형, 사기죄의 특질,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의 특징, 집행유예 요건, 이렇게 해서 집행유예를 어떤 경우에 받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실형이 떨어지더라도 법정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한번 변론을 이뤄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했던 사례와 하고 있는 사례 한두 가지, 합쳐서 한 3가지 정도 사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사기죄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사기죄 유형은 일단 돈 빌릴 때, 크게 돈 빌릴 때랑, 그리고 뭔가 투자 사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돈 빌릴 때에는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조사 과정상의 특징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신용 정보도 조회해보고 그런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용어가 적절한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용도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의 본질은 빌리는 명목을 속이는 거예요. 주로 차용증 같은데 안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고소인의 진술에 의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녹음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투자 사기인데, 이 투자 사기가 참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투자한다고 하고서는 나중에 조사해보면은 개인 명목으로 쓰는 경우가 진짜 제일 많고요. 그런데 간혹 보다 보면 투자 과정상에서 신뢰나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과장하다 보니까 뻥 까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기가 됩니다. 이거 저희가 한 피고인 대변한 사례에서도, 변론한 사례에서도 있었던 건데, 이렇게 뻥치는 것도 이거 사기 본질 때문에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 이 투자 사기에서 특징이, 본질적으로는 이게 원금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투자와 민사소송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인데, 투자와 빌리는 거 뭐라고 하죠? 대여랑은, 투자와 대여금과는 서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자가 지급되느냐 아니면 이자 지급도가 아니라 투자금 수익에 따른 배분이냐, 그 특질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하는 게 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자주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투자는 본질적으로 원금 보장이 꼭 되는 게 아닌데, 원금 보장해준다 이러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이렇게 받은 은행들 같은 것도 아닌데, 어떤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거 안 하고서는 이렇게 자금 조달을 받을 경우에, 그럴 경우는 유사수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봐볼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일 많이 유형들은 이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특징, 사기죄의 특질은 다른 거 저희들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징표는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지 않았더라면은 어떤 특정한 처분 행위를 안 했을 것이라는 그 인과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투자 과정상에 거짓말했다는 부분이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사기인가 생각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었더라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돈을 바로 포켓에서 안 했을 것이라는 인과성이 인정될 만한 것이면은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많은 죄수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좀 많은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합쳐서 5억 넘어가면은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인가, 법령명은 생각 안 나는데, 특경법 위반하면 더 세게, 경제범죄를 특경법 위반한 경우에 더 세게 처벌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5억인데, 이 5억 넘어가면 형량이 엄청 세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3억 여러 명 한 것보다 5억 한두 명한테 한 게 더 많이 처벌받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꾼들은 요 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합쳐서 5억이 아니라 한 사람의 5억인 겁니다. 이 부분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찍는 거라서 다음에는 조사 과정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조사 과정에서의 특징에 대해서 보면은, 이건 간단합니다. 수사 의견을 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보통 저희들이 고소장을 대신해서 작성할 때는 수사 진행에 관한 의견을 좀 첨언하기로 하는데, 이건 사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수사기가 알아서 다 해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겁니다. 수사기관이 일단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은행이나 뭐 그런 데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계좌 추적권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 걸 통해서 입금받은 돈이 어디에 있었는지 일단 확인해보고,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일일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뽀롱단계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절 능력이나 의사 없이 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때에는 신용 정보에서 굳이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다 줘야 합니다. 근데 이럴 때면 처음에 뻔히 들여다보이는데도 이제 함부로 무죄 주장하고 이러면은 이제 괘씸죄에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 괘씸죄라는 게 일반인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에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판시에서는 단상의 기획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형의 가중 요소로 삼기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무죄 주장 취지로 이렇게 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무죄 주장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 근데 아닐 경우에는 변호사 승인배 외에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의 합의 내지는 피해 회복 여부거든요. 실제로 얼마나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그럴 때 추가적으로 돈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다가 더 돈을 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선임할 때 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상담 왔을 때. 최근에 한 사례도 약간 그런 쪽이었죠. 맨 처음에는 무죄 취지를 주장하다가 검토해봐달라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은 검토 후에 추가적인 상품을 더 내치고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함과 동시에 뭐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선처관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 이거 기록상 보면은 무죄 취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방향을 공부했던 건데, 하여튼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해보면은 계좌 추적권 먼저 발동되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 일일이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상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거, 본인이 쓴 돈이니까 어떤 것들은 좀 제거할 수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집행유예 요건을 살펴보면은 집행유예가 성립될 수 있는 요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럴 때 보면 이걸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그 사람 상황에 맞게 퍼즐 맞추기식으로 또 양해구간에서 이렇게 목차나눠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외울 필요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피해자가 합의하는 걸 저희가 일을 해주죠. 근데 이 금액이 안 맞으면 저희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엔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예전에는 피해자가 부동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탁이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제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공탁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졌죠. 맨 처음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 신청서를 내고 거기에 불어뜨는 이제 그러면 재판부가 저기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뭐 할 거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거냐, 그러면은 안 한다 이러면은 부동의 된 거를 들고 가가지고서는 공탁 신청을 하면은 공탁이 받아주니까요. 꼭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행유예 관련해가지고서는 실제 사례를 한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무죄 취지로 주장하면 안 될 사안에 대해서 무죄 취지를 주장하면 안 된다, 괘씸죄로 오히려 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희한하게 한 2000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16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있었던 사례였는데, 19년도 아니겠다, 하여튼 꽤 오래전 사례인데, 이 신기하게 무죄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도 희한하게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 무조건 실형할 거라고 생각 들었는데, 이제 안 해드릴게요. 이 맨 처음에 이 사례는 갯돈을 빌리고서는 안 준 사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정황상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한 것도 명백해 보였고요. 나중에 파산까지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강원도에 있던 사례인데 아름아름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해보게 된 건데, 그러니까 빌릴 당시에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능력까지 몰라도 어쨌든 의사가 있었다, 이런 취지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은 이런 거는 이렇게 무죄 주장을 안 했겠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변론하면 거의 구속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무죄로 보이지도 않는데 어쨌든 당사자 너무 원해서 그 요청에 따라서 무죄 취지 주장을 한 겁니다. 요새는 간단히 저희들도 이제 일하다 보니까 간단히 있어서 컴플레인을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변론을 하게 마련인데 이때는 당사자를 설득한다기보다도 그냥 좀 들어주던 때였죠. 네. 당사자 말 들어주면 오히려 컴플레인이 더 심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저희 의견대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변론했는지 잘 기억나지도 않아요. 뭐 그냥 어쨌든 당사자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신기하다 막 이랬는데 이게 강원도에 있던 사례다 보니까 수원에서부터 변론 그 머리까지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님을 보시기에 아름아름 선임된 거라서 우리 변호사들이 욕먹을까봐 약간 손쳐주는 방향으로 가신 게 아닌지 좀 의심스러운 약간 이런 거였어요. 원래 이게 마지막으로 사례로 이렇게 재미삼아서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 오히려 제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은 선고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선고가 안 된 사례를 마지막에 해가지고 편집하기 저 편하라고 이제 처음 찍는 거니까 이렇게 한 건데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집행유예 1심에서는 징역형 한 5월인지 6개월인지 나오고 그 다음에 2심 단계에서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서는 항소심에서 저희가 찾아온 사례인데 1심에서는 실형이 나옴에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던 단계예요. 근데 이렇게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경우를 저희가 일하면서 한 두어 번 본 것 같은데 실형이 떨어지고도 법정 구속 그러면서 법정 구속하지 않고서는 저희를 항소심에서 찾아온 케이스가 한 두어 번 있는 것 같은데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기죄의 경우에는 좀 특히나 그렇습니다. 좀 1심에서도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죠. 그러니까 2심에 있어서도 얘가 계속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피해복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결국에는 이게 분쟁을 해결하고 어떤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굉장히 형사법에서 추구하는 방향인데 이런 거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법정 구속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본 경우는 유죄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일단 유죄를 1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건데 그때 항소심을 저희가 맡아가지고는 무죄를 받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좀 유죄의 심증이 유죄로 판단을 했지만은 심증이 좀 아리까리하다 이런 경우에 판사님이 약간 재량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신변 정리를 위해서 하라고서는 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기죄의 경우에는 또 다른 케이스에서도 보면은 일단 너무 피해가 크니까 구속을 시켰다가 일단 돈을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피해자를 구제하라는 차원인지 그렇게 해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참조해보시면 좋을 만한 것 같고 대본에서 요 부분만 빼놓고 얘기는 다른 걸 배우고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이제 그 피고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변호사 줄 돈은 안 아까운데 피해자한테 주는 돈은 아까워하는 그런 정황이 있나 보죠. 그런 심정적인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감사하니까 제가 일 더 시켰으니까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나한테조차 의미 없고 이제 그 피해자한테 조금이라도 더 회복을 하시라 공탁금을 더 한다든지 합의할 때 조금이라도 더 얹히시라 그게 양형에 도움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2심 판결문 한 건 잠깐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성립이 조각적 의미였고 더 내시라 최대한 변제하시라 이렇게 한 케이스였는데 그 판결문을 잠깐 읽어드리면은 그 판단 부분에서 항소유의 요지는 양면부당이고 판단에서 피고인은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땡땡 뭐 하여튼 1억 몇천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그 편취금을 지인에 대한 변제금 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만 범죄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제지를 주장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않은 정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때 고소대리인 변호사님하고 몇 번 통화하고 뭐 이렇게 합의점을 찾으려고서는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작은 금액 때문에 짜잘짜잘한 금액인데 이게 결국 아주 그러니까 피해 그 이자조도 상당 부분 변제했어요. 근데 이게 계산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죠. 변제 충당 뭐 막 이런 되게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할 수는 없고 귀찮은 문제인 거고 뭐 하여튼 그거를 제가 계산해서 고소대리인한테 드리는 것도 완전 일이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신의 범인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원심에서 피해액 중에 몇천만 원을 변제했는데 이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에 전액하고 일부를 이자 일부를 변제한 점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종합해 보면은 원심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맨 마지막 사례인데 이거는 최근에 하고 있는 건데 선고가
아직 안 떨어졌어요. 이거 선고 나오고 나면은 뒤에 이제 그 실제 선고가 어떻게 나는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분이 실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래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선고 나오게 되면 아마 그 뒤에 제가 또 촬영해가지고 편집해서 띄워놓을 텐데 아마 이 옷하고 다른 옷을 입고 있겠죠. 대부분은 저는 맨날 똑같은 옷을 입지만 그래서 편집해서 더 넣을 겁니다. 그러려고 맨 뒤에 뺐는데 이분도 딱 그랬어요. 처음에는 무죄 주장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수사기관 이후에 저를 찾아보니까 수사기관 단계에서도 무죄 취지로 계속 주장한 것들이 진술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무죄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 같았으면 막 좀 화내고 막 이러면서 했을 텐데 저도 이제 좀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선처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끔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합의 시도도 해보고 했는데 이제 안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소장 기재보다 한 2분의 1 정도 이렇게 못 미치는 금액이 공탁 결국에는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선고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양형유소 보고서는 다 이렇게 웃겨 넣었어요. 그래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게 피해자와 합의는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은 뭐 다른 양형유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약간 집행유예권을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걸치기는 하는데 뭐 결국엔 판사는 재량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2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금액이 이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고 해서 3분의 2 정도가 공탁되었으면 저도 그 집행유예 나오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건 2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요거는 결과 나오면 제가 그거 하는 것이고 특별본 좀 읽어드리는 걸로